네, 박병창 이사님 얼른 네. 모시죠.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바로바로 시작해 볼까요? 예, 네. 미국 시장은 직전일에 하락을 했고 어제는 장중에 반등 시도를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매물 계속 있었고요. 그래서 종가에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봉 십자형 있잖아요. 그 십자형, 그러니까 고점과 저점이 장중에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그게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적은 폭에서 그냥 움직였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제시장은 신용등급 하향의 영향권에 지금 계속 있는 걸로 보여지고, 요건 뭐 자세히 아까 설명을 주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4.18%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이고요.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주춤하고 반등 시도하다가 좀 주춤하는 그런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서비스 PMI가 52.7로 전월 대비 전망 대비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종목들을 보시면요, 아마존이 호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서 제가 타이핑할 때는 8.5%인데 지금 9.6%, 시간에서 거의 10%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예, 그리고 애플은 순이익은 예상치보다 조금 높게 나왔는데요. 매출이 둔화됐습니다. 그래서 아이폰의 둔화 많이 안 팔린다는 거죠.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서 한 2%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애플의 아이폰 둔화하면 직접적으로 퀄컴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퀄컴 실적이 안 좋아서 퀄컴이 마이너스 8%까지 빠졌습니다. 특징 중에 하나는 직전 일에 하락폭이 컸던 종목들 있잖아요. 깊게 하락했던데 그런 데들이 좀 반등 폭이 좀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그냥 그만한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따 오늘은 차트를 좀 볼 거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좀 함께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국내 시장 코스피 0.42, 코스닥 1.16% 상승을 했는데 코스피는 하락을 했고요. 직전일 하락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경계감 속에서 아침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외국인들이 아침에 선물 매도 강하지 않았는데 선물 매도가 좀 강화되는 모습이 좀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침에 반등 시도하다가 곧바로 재하락을 했는데 오후 들어서 2차 전지가 다시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어제는 가장 강세였습니다. 제약바이오 강세의 이유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많아졌어요. 예, 그래서 지금 마스크 쓰고 다녀라라고 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관련주들이 좀 상승한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뭐 김부로님이 재밌게 말씀을 주셨는데 홍군이라고 천군 백군 싸우고 있는데 제가 바이오가 홍군이에요. 예, 홍군 승입니다 어제. 그래서 제약주들이 한미아파, 한미사이언스, 유나이트 제약, 한올바이오파마, SK바이오팜 등 아주 강세를 보였어요. 근데 요 강세 보이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어제 바이오 헬스케어 액티브 ETF가 출시됐습니다. 여기 비중이 높은 종목들이 어저께 강세를 다 보였어요. 이 ETF가 어제 3%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관련 종목들이 다시 또 올라가는. 그러니까 ETF에 따른 수급에 의해서 시장이 굉장히 많이 움직인다. 그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이 영향으로 인해서 제약주가 많이 올라왔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코스피는 낙폭 축소하면서 그냥 정도 마감했고 코스닥은 플러스까지 갔는데 개인의 힘, 2차 전지의 힘, 바이오의 조력, 이렇게 좀 표현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뭐 하루뿐이 안 지났지만 첫날에 충격을 받았고 어제는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뭐 좀 관망 분위기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 미국이 고용 보고서 나오고요. 지난번에 그 CPI 괜찮게 나왔고요. 둔화되게 나왔고 PC도 굉장히 둔화되는 모습을 나왔어요. 그래서 고용 보고서 이 부분만 좀 연준이 바람바라고 좀 된다면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의 인상은 이제 곧 멈추지 않을까라는 이제 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네. 중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시황에 대해서 뭐 잠깐 좀 그냥 요즘의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응모를 드리면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어제 상황만 본다면 아마존이 호실적으로 지금 시간에서 10%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고 가이던스도 상향했어요. 근데 애플은 매출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가 내구재 소비는 둔화되고 필수 소비재가 지금 양호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 보면요. 지금 요번에 실적 발표하는 걸 내용을 봤더니 또 하나는 서비스 PMI가 둔화되고 실업수당 청원 건수가 증가하고 고용지수가 하락을 했어요. 이걸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제가 몇 차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팬데믹 보조금이 종료됨으로써 점차적으로 시차를 두면서 시간이 가면서 미국 지금 좋은 게 서비스 수업이 계속 좋은 거잖아요. 네. 먹고 마시고 노는 거 이런 거. 근데 이런 부분들은 점차로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반대로 IRA 보조금이 증가하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제조업이 좀 올라오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시차가 있다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는데 올 하반기와 내년에는 이 산업 사이클의 시차와 그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우리 섹터를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해하시죠, 여러분 전부 다. 그럼요. 예, 지금 우리가 주식 투자자는 어떤 섹터의 사이클을 보면서 거래를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뭐 국내 시장은 수급 영향이 워낙에 크니까 수급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어제도 뭐 제약바이오에 ETF 하나 들어보니까 거기 돈 들어오면서 어저께 뭐 또 강세를 보이고 뭐 이런 모습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ETF가 근데 뭐 요즘에 오르는 종목들 많이 편입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발 로이즈가 있었는데 연속 급락은 지금 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목별로는 급락 발생이 되고 있는데 어제도 급락했다가 빠졌다가 밑에서 오는 종목이 많았거든요. 거의 대부분 신용거래 한번 체크해 보세요. 네. 어제 신용 매도가 많이 나왔어요. 신용이 털리는 것도 있고 위험관리 매도도 있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런 신용이 많았던 종목들이 매도가 많아서 증권에서 연장 안 해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면이 있죠. 예, 증권에 신용관리 타이트하게 하니까. 예, 타이트하게 합니다. 에이, 그렇게 팔아야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급매물 소화 종목들이 이제 급락했다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거든요. 근데 어제 미국 보면은요, 그 전날에 하락폭이 심했던 빅테크 종목들이 좀 반등이 더 셌었거든요. 예. 우리 시장도 보면은 네. 우리 시장도 주요 섹터들 지금 뭐 1900건 호응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섹터에 있는 선두 종목들, 주요 종목들 있잖아요. 네. 이들 종목으로만 플레이가 계속 되고 있어요. 시장 자체가.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만 시장을 좀 보유하거나 바라보고 전체적으로 좀 확산하지 말고 어제 말씀하고 똑같은 말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시장을 좀 관망하는 게 어떤가 8월에는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네. 차트 한번 보시면은 그런 느낌이 좀 올 겁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고요. 이 박스권은 제가 올해 내내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상단 돌파해서 움직이고 있어 음봉 하나가 이번 주에 나오고 있는 거고요. 나스닥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나스닥이 이게 지금 12,000포인트거든요. 이걸 돌파하는 일이 많으니 이게 계속 우리가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돌파하고 그냥 쭉쭉쭉쭉 가서 지금 여기까지 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가 있는 상태에서 이 신고 지수를 향해서 이렇게 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멈출 거냐, 아니면 빠질 거냐 이렇게 생각해 봤을 예. 때 이게 지금 네. 여기가 1월이거든요. 예. 1월서부터 7월 말까지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이 맨 끝에 있는 음봉이 지금 8월 첫째 준 거예요. 저 주봉이죠. 예, 예, 주봉입니다. 이렇게 계속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담감이 좀 있고 좀 과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격도 기초 분석하는 사람이 이격을 보는데 이격도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8월에 좀 시장을 관망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좀 볼 수가 있죠. 좀 쉬어도 이것도. 괜찮을 구간인 것 같다. 예, 그렇죠. S&P 500 보세요. 우리나라 코스피처럼 S&P 500으로 이제 미국 시장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도 그렇죠. 여기 지금 굉장히 많이 돌파하고 나서 이렇게 굉장히 가파르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8월 첫째 주에 지금 음봉이 하나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추세적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 4,200포인트를 깨고 또는 나스닥이 12,000포인트를 깨고 이런 상황까지 갈 거냐, 그렇게 가는 지금 이제 시장 환경은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지금 올라온 게 있기 때문에 이 올라온 상황 속에서 여기서 주춤하는 8월 이렇게 네.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주춤하는 8월을 좀 맞이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더 생각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마음이 급해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이 굉장히 마음이 급합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급등하는 종목들도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뭐 조금 올라가고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거 성이 안 차거나 답답하게 느끼시는 경우가 이번 우리 시장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가운데 또 지금 또 조정을 보이고 빠지니까 야 이거 큰일 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주요 섹터의 주요 종목들을 딱 그냥 핵심 종목들을 가지고서 시장을 좀 관망하면서 그 종목 위주로 그냥 들고 가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좀 전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장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을 보시면 우리나라 시장은 항상 뭐 늘 말씀드리지만 보여드리면서 좀 답답합니다. 추세 하락에서는 벗어났지만 작은 추세 상승을 좀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2,650포인트 돌파를 지금 세 차례 했다가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걸 돌파해야지만 그 위에가 있는데 이번에도 여실히 나타났듯이
우리나라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여기서 돌파하면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외국인이 들어오고 무조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하면서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이게 예. 올라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건이 유동성의 여건이나 시장의 매크로의 환경이 시황 환경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순매수로 들어와서 삼성전자를 사는 패시브로 삼성전자 사는 여건이 돼야지만 이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형주들이 약해요. 네. 대형주 갖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지금 약한 시장에 체감을 그렇더라고요. 느끼고 있는 거고 네. 중소형주가 이제 상대적으로 강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개별 종목 위주로 지금 이제 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거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을 한번 보시면 코스닥은 뭐 기준선도 다 정리 넘어섰고요. 꽤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이걸 보면서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강한 거, 우리 그냥 뭐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는데 지금 차트를 보시더라도 코스닥은 지금 지난 2주간 굉장히 큰 변동성을 겪었지 네.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그랬고 수급이었고 이번에도 그랬고 그렇지만 이 굉장히 그 긴 아랫거리가 있으면서 이 위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더 강세를 볼 개연성이 있다. 그래서 조목 장세가 벌어질 개연성은 더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우려하시는 분들이요. 이제 지금 이제 팔고 떠나야 되느냐, 뭐 아니 뭐 지금 관망의 분위기가 아니고 아예 그냥 벗어나야 되느냐 이런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아까 그 S&P 500은 4,200포인트, 나스닥 종합은 12,000포인트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2,500포인트를 중요한 라인을 벗어나 있는 상황이라서 2,500포인트를 막 급격하게 깨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 아주 충격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우리 그 코스닥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게 한 850포인트 정도 됩니다. 이 정도에 막 그냥 음봉을 주고서 내려간다. 그러면 진짜 걱정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좀 되는데 지금은 시장을 좀 관망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뭘 가지고 관망할 것이냐, 뭐 내가 뭘 지고서 이 8월을 넘어갈 것이냐,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다음 주에 이벤트 한번 보시면요, 네. 제가 매주 금요일날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보시면 없죠. 야, 심플하죠. 제가 이거 가져온 거에 이렇게 심플하게 쓴 주가 진짜 없었던 것 같아요. 몇 가지 내용이 없습니다. 휴가 갔죠 다. 그러니까 별 내용이 없어요. 다음 주에. 그러니까 지수도 별게 없을 거고 그냥 종목은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 좀 될 것 같으니까 네. 너무 막 겁내거나 너무 마음이 바쁘거나 막 이때 막 뭘 해야 되고 막 그러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뉴스는 간단히 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까 김프로님 말씀 주신 것처럼 개별 기업의 뉴스들은 굉장히 많아요. 막 이슈들이 막 있기 때문에. 근데 매크로 이슈나 전체 섹터에 영향을 주는 막 이런 뉴스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이게 요즘은. 좀 밸런스를 좀 가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너무 막 세상 어떻게 변하는 거야. 막 예. 또 뭐 금리 뭐야, 패드가 여기만 집중하는 것도 맞습니다. 별로 그리고 또 이걸 또 완전 도외시하고 막 개별만 하면 또 어디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네. 맞습니다. 예. 밸런스. 예. 맨날 이런 매크로만 얘기해 종목이 중요하지 이럴 때도 있고 또 요즘에는 맨날 종목 얘기하고 뭐 초전체 얘기하고 어저께 그게 제일 시끄러웠잖아요. 어제 초전체 관련 종목들이 시간에서 주변주는 무너져 버렸더라고. 다 한가 갔습니다. 그쵸? 네. 예. 다 한가 그냥 가버렸어요. 근데 아직 뭐 결론은 나지 않았다고 하는데 예. 그런 걸 보면서 막 시끄러워요 시장이 굉장히 지금은 이제 그런 개별 섹터는 개별 종목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8월에 조금 주춤하다, 조금 쉬어간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서 네. 조금 네. 템포를 가져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뉴스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5만 명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8월 이달 중순에 6만에서 8만 정도 예상한다고 근데 합니다. 8만 명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예전처럼 뭐 강제로 뭐 해가지고 뭐 무조건 증세 있으면 점검해야 되고 격리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저기 말이 8만 명이지 뭐 10만 명인지 15만 명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여기 썼습니다. 그래서 집계에서 제외되는 확진자를 훨씬 많을 감안해야 거예요. 되는 훨씬 훨씬 많을 많겠지.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마스크 착용하고 좀 주의하셔야 된다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저는 관심이 되게 많아서 뉴스가 좀 이게 새로운 업데이트 뉴스 나오면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8월 5일부터 6일까지 사우디에서 러시아를 제외한 서방 국가들과 우크라이나가 평화 국제회의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서로 상대 국가 빼고 무슨 평화회담을 하냐 뭐 이런 네. 말씀을 좀 나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젤렌스키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올 가을에
평화 정상회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의 말을 언급을 했다라는 로이터 발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조금 진전이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중국이 참여하지 않는 걸로 돼 있었거든요. 이 사우디 회의에. 그런데 중국 시진핑이 유라시아 사무 특별 대표를 파견하기로 했다. 서방 국가들의 회의에 중국이 불참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참여한다. 이런 뉴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의 상황은 조금씩 있긴 합니다.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뉴스는 좀 참고로 말씀드리겠고요. 엔비디아가 대만 폭스콘에 AI 서버 생산 주문을 더 증가시켰다. 이런 뉴스가 좀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 뭐냐면은요, AI 서버 공급을 그동안에 엔비디아가 TSMC나 몇 군데 하잖아요. 근데 이게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폭스콘이 파운드리 능력이 뭐 H100 이 정도 할 능력은 아니지만 약간 저가 사양인 A100 뭐 이런 쪽으로 서버 위주로 해서 주문을 해서 이걸 맞추고 있다. 계속해서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공급 부족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뉴스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뉴스는 이거 뭐 너무 예민할 수도 있겠는데 뭐 이거 사실 많이 이걸 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이걸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국 초전도 전문 학회에서 이번에 이건 초준 대처의 특징이 많이 쓰는 효과가 보이지 않았다라는 발표가 있으면서 어제 또 주가가 굉장히 또 안 좋은 상황이 좀 됐었고요. 그리고 지금 논문은 심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갑론을박 싸움이 굉장히 심합니다. 여기 이게 끝난 게 아니다라는 쪽도 계속 있고 막 그러고 있어요 시장에서. 아니 이건 사실은 이제 논문이라는 게 학문의 결과잖아요. 예. 실험의 결과니까 이걸 이제 본인이 예를 주식이 있고 없고의 여부와 관계 없는 거거든. 그렇죠. 그죠? 주식이 있다고 해서 이게 그렇죠. 학문의 결과, 실험의 결과 바뀌는 것도 아니고 예. 주식이 없다고 해서 바뀌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한번 보자 이런 측면이죠. 예, 아무튼 변동성이 굉장히 이것 때문에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삼성이 로봇하고 AI에 뭐 3년간 240조 투자한다는 뉴스가 예전부터 있었는데 지금 요 보핏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모델이 계속 나오고 있고 연내 출시한다는 게 가시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효과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기대감이 좀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이름도 어려워요. 텐스토렌트라는 회사인데 이게 캐나다에 있는 스타트업 회사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게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그 신경망 처리 장치 NPU 기반의 AI에 설계하는 펜미스 회사입니다. 근데 기술력이 굉장히 인정받고 있는 회사라서 전 세계에 있는 이 빅테크나 이런 기업들이 여기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현대차가 여기 이번에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600억 이상도 이게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근데 뭘 때문에 그랬느냐? 자율주행 반도체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LG전자도 여기에 투자를 해서 같이 하거든요. LG전자는 차세대 TV용 반도체를 개발하고 저렇거든요. 이걸 딱 보더라도 이 회사가 지금 이게 차세대 반도체의 온갖 기술력이 굉장히 높구나 이런 걸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자율주행이나 차세대 TV용 이런 반도체가 지금 진화되고 있다는 걸 봤을 때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런 거죠. 반도체 쪽은 결국은 선단의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신규 디바이스의 맞춤형 반도체가 계속 갈 수밖에 없겠구나. 거기에 맞춰서 가야겠구나. 네. 이런 또 결론을 좀 낼 수가 있겠죠.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유 한 주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번 하시네요. 지난주 이번 주에 워낙 변동성이 심했기 네. 때문에 변동성도 컸고 더웠고. 뭐 지금 투자하시는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그러셨을 것 같은데 계속 오늘 이 얘기를 지금 세 번째 하고 있는데 변동성이 지금 2주 동안 심했잖아요. 그래서 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번 8월은 그냥 좀 이 상태에서 조금 주춤할 거다 정도로 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